Yuhan R&D Institute is a dynamic pharmaceutical research hub that develops innovative new drugs. Our patient-focused approach to R&D positions Yuhan Corporation as an emerging leader and ideal international partner in the global pharmaceutical marketplace. In addition to creating quality pharmaceuticals, Yuhan scientists study the cutting-edge platform technologies that help create tomorrow's breakthrough medicines. 건강한 혈행을 위한 오메가3 프로메가, 건조한 눈, 기억력 개선까지 프로메가. 건강도 프로답게 관리하세요. 프로가 선택한 오메가3 프로메가. 종근당 건강.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에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바이오가 어떻게 와 있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인데요. 지금 혹시 남쪽 지방 여행을 가고 싶다면은 남쪽에 어느 섬을 가고 싶다면 어느 섬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하얀 등대가 있던 작은 섬이었었는데 혹시 어떤 섬인지 기억나십니까? 소자로 시작되는 섬입니다. 소매물도를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섬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의 흰 등대가 있는 그 섬에 한쪽 동굴에 보면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자 약 3000명의 신하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서불이라는 신하가 그곳 동굴에 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당시의 진시황은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많이 다르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진시황이 단 하나 못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본인의 건강이죠. 건강, 장수, 영생이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의 축입니다. 아마 진시황이 사망한 나이가 50 다 되어 사망했는데 사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결국 인간을 사망시킨 마지막 한 가지 프로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대부분의 경우 오래돼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노화가 돼서 칼슘이 쌓이고 하는 것이 사망 원인이죠. 만약 진시황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1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거는 바로 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팀은 3D 프린팅으로 인공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공 장기가 나왔지만 장기의 가장 난관인 혈관까지 완성했다는 거죠. 혈관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었는데 이제 혈관까지 만들어서 인공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 제목이 바이오 날아오르다인데요. 이제 바이오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바탕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이야기를 잠깐 동안 몇 개의 스토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가 왜 4차 산업혁명의 노른자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살인의 추억, 아마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바이오 빅데이터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 골수에 사무치다라는 말이 항암 백신과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그리고 지구일병 구하기를 합성 생물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설명을 드리면은 바이오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류가 지금 지구 최대의 포유류 종족이 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됐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을 5가지를 꼽으라 하면은 첫 번째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고 뭘 부수고 짓고 했지요. 그 다음에 농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SNS를 보내게 된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200년 전 산업혁명으로 이제 기계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부터 인류는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발명이죠? A자로 시작되는 발명, AI입니다. AI가 나온 것은 불과 3년 전에 시장의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과 3년 전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딥마인드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국을 벌였던 사건이 불과 3년 전입니다. 물론 이세돌 9단, 이 세상을 돌로 구하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다는 이름만큼 인류 두뇌의 자존심인 이세돌 9단이 무참히 거의 전패를 했습니다. 그때 역시 기자들은 날카로워요. 기자들이 이 CEO인 하시비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졌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니네 구글 5년 동안 250명의 난다 긴다는 프로그램을 들여다 놓고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알파고가 설마 바둑에서 상금 1억 원을 노린 건 아닐 테고 네 속셈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시비시가 하는 말이 우리 구글은 기업이다. 기업은 돈을 목표로 한다. 자, 세상에 어디에 돈이 있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아닙니다. 세상 돈에 자동차, 반도체에 3배가 몰려 있는 것은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무려 1700조에 해당되는 돈이 있죠. 왜 여기에 돈이 많이 몰려 있나요? 아까 진시황을 보면 기억이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은 건강, 장수, 영생입니다. 그럼 구글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구글의 당시 벤처 투자 회사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히 무엇에 투자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당시 모바일 빅데이터 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바이오 헬스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당시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컨택트 렌즈입니다. 눈에 끼는 컨택트 렌즈인데 보다시피 태양광의 에너지를 잡을 수 있는 열선이 있고 또 스마트폰에 뭔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으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눈물 속에 있는 혈당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끼고만 있으면 24시간 눈물 속의 혈당이 측정이 돼서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사물 인터넷, 즉 센서가 눈에 끼고 있는 컨택트 렌즈가 센서입니다. 거기에서 24시간 혈당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글 본사의 AI 컴퓨터로 갑니다. 이제 AI가 판단하겠죠. 아, 이 사람 지난 24시간 데이터를 쭉 보니까 혈당이 떨어지고 있고 밥 먹으면 많이 올라가? 그래, 그러면 인슐린을 좀 더 공급하자라고 해서 환자의 어깨에 붙어있는 자동 인슐린 펌프로 인슐린을 공급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 액션,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돌아가는 방법이죠. 자율주행차도 정확히 이 방법을 사용하죠. 자율주행차에 있는 모든 센서가 데이터를 받으면은 자율주행차 내에 있는 빅데이터가 모아져서 AI가 핸들을 좌로 우로 트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 헬스가 이러한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분야가 어디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많이 보냐면 전문가들이, 이코노미스트 되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 분야는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즉 바이오 헬스의 앞으로 가장 4차 산업의 기술의 효과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거냐를 잠깐 보죠. 그 사이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된다를 보면은 예전에 불과 20년 전에 DNA 하나를 분석하는 데 비용이 $10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0.001센트입니다. 이것이 잘 감이 오지 않으면은 벤즈 600, S600이 지금 2억 5천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50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빨리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감이 안 온다고 해서 제 대학원생이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위에 거 동영상 잠깐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20년 전에 DNA 다루는 속도입니다. 네, 아무리 빨라도 탕탕탕 하는 그런 정도 속도밖에 안 되죠. 지금 DNA 다루는 속도와 만드는 속도는 아래 걸 좀 볼까요? 아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DNA를 만들고 읽고 하니까 한 사람이 30억 개의 DNA를 하루 이틀 만이면 읽어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는 예전에는 외과 수술을 하려면은 통째로 드러내서 뭐 자르고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감마 나이프로 정확하게 그 부분만 바꿉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유전자 초과의 기술은 특정 부분의 DNA를 A를 T로 바꿉니다. 이러한 기술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이제 점핑, 마치 달리는 말에 올라탄 그러한 형국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바이오 산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 건강 의료 분야, 평야를 상징하는 농업식품 분야, 그리고 무공해 공정을 이야기하는 에너지 화학 분야인데 지금 시간에는 각각의 한 가지씩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보의 힘을 잠깐 보죠. 정보가 돈이 될까? 정보가 컴퓨터에 쓰고 있는 정보가 돈이 될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1986년도 한국 경기도에서 9명이 살해됐고 200만의 경찰이 범인을 찾았고 2만 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4만 명의 지문을 떴고 했지만 범인을 못 잡았죠. 이후에 DNA 검사가 도입됐습니다. 물론 당시에 혈흔과 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나 하면은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이 송강호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알 수 있는데 송강호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못 잡고 하다가 어떤 한 소년이 자기가 용의자를 봤다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 동영상 볼까요? 볼륨 좀만 켜주세요. 볼륨 안 나와요?
예, 이 장면이 얼마나 소름을 끼치는 얘기냐면 그 송강호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곳이 그 소녀가 살해되었던 그 시신이 놓여 있던 곳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를 보면서 야, 이 범인이 지금 어디가 있냐를 이제 형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아저씨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그 용의자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용의자를 그려서 붙여놨다면 범인은 잡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혈흔이 있는데 그 혈흔을 가지고 용의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모발 하나씩 받아가지고 몽타주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혈흔을 가지고 아마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장에 만약에 침 한 방울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의 범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잡힐까요? 네, 불행히도 침에 DNA가 있지만 여러분은 초범이라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침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됩니다. 침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DNA를 보고 여러분의 몽타주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300명 중에서 300명의 사람을 놓고 그 중에 피를 한 방울씩 모아서 그린 몽타주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타주고 이게 실제 사진인데 이 사람의 피 한 방울로 이런 몽타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300명을 놓고 이 몽타주 사진을 놓고 실제 사람과 맞춰봐 했더니 거의 80% 정확하게 사람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피 한 방울로 몽타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DNA를 분석해 보면은 이 미간의 길이를 좌우하는 유전자를 쫙 보게 되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미간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좌우하는 유전자를 쭉 조사해 보게 되면은 입술의 모양이 얼마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십 명의 데이터를 모으면은 당신의 DNA로부터 당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 제목 혹시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끝까지 이제 범인을 추적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2013년 런던에 있던 사건인데 한 소녀가 성폭행 살해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혈흔을 분석해서 안에 있는 DNA 분석을 했더니 마침 영국 경찰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매칭이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케이, 이건 쉬운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경찰이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급습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불행히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일란성 쌍둥이는 뭐가 똑같지요? DNA 순서 AATT GC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혈흔을 봤을 때 누가 범인인지는 몰라요. 근데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지문을 봤더니 지문도 똑같아요. 우연히. 자, 이제 영국 경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을 다 기소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 범인을 못 잡으면 둘 다 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의 한 대학 교수가 내가 해보겠다 해서 이 두 사람의 혈액 샘플과 현장 샘플을 가져가서 한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 우리 일란성 쌍둥이는, 여기 보는 일란성 쌍둥이는 DNA 순서가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럼 같은 시기에 같은 병을 앓을까요? 이 사람의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가 있다고 병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같은 병에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달라지는 걸까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이 뭐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제 2차 정보입니다. DNA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꼬리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1987년도에 이미 DNA 제놈 프로젝트가 끝났고 이제 모든 정보는 꼬리표에 모이고 있습니다. 꼬리표라는 말은 여기 지금 똑같은 DNA 일란성 쌍둥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먹는 것이 다르고 부모님한테 학대받는 것이 다르고 친구하고 싸우는 것이 다르고 노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행동이 DNA에 꼬리표로 달라붙습니다. 실제로 꼬리표가 달라요. 달라붙는 꼬리표는 메틸기, 에틸기라는 것이 DNA에 달라붙는데 여기에 DNA가 달라붙은 사람하고 여기에 DNA가 달라붙은 사람하고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집니다. 효소가 달라져요. 그러면 같은 DNA를 가져도 두 사람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르죠. 즉 유전자가 켜지냐 안 켜지냐를 결정하는 것이 꼬리표인데 그 꼬리표가 붙는 이유가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은 특정 지역에 꼬리표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 꼬리표를 떼내면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도 몸 상태가 다른 이유가 이런 꼬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 성격이 천성이냐 후성이냐를 묻고 미국에서는 네이처냐 뉴처냐라고 물어보죠. 아, 저 사람 성질이 거지 같은데 같은 쌍둥이는 괜찮아. 왜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성질이 나쁜 사람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게 꼬리표로 남아있다는 거죠. 인간과 침팬지는 98%, 99.8 혹은 98% DNA가 똑같습니다. DNA가 똑같으면 나오는 단백질이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과 침팬지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를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는데 최근에 밝힌 것은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과 원숭이가. 그래서 유전자가 98% 똑같아도 나오는 효소, 나오는 단백질의 40%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숭이와 다른 이유를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는 크게 DNA와 DNA 순서 AATTGC와 꼬리표입니다. 지금까지는 DNA 순서를 다 연구를 했고 이제는 꼬리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바이오가 갈 방향이라는 거죠. 즉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어디에서 살았는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가, 노름을 했는가, 운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꼬리표가 붙는 곳이 달라지고 나오는 유전자가 프로덕트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앞에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항암 백신 바이오 신약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죠. 여기 지금 40, 50대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사망원의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답까지 나와 있네요. 1, 2, 3, 4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원의 1위. 30대 사망원의 1위는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40대 사망원의 1위는 암, 50대 암, 60대 암, 70대 암, 80대 암입니다. 그런데 사망원의 1위가 암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암을 걸리지 않을까? 절주, 금주는 안 했습니다. 절주, 금연, 운동, 기도. 여러분 생각에 어떤 방법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처럼 쉬운 문제가 없죠. 금주 아니고 절주하고 금연하고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까요? 암의 요인을 최근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PNAS에서 분석해 보니까 무작위가 60%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거나 술을 많이 먹은 환경 요인이 나머지 30%고요. 유전에 의한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작위다 하는 얘기죠.
암이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잠깐 볼까요? 무작위가 일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암의 48%가 일어나는 곳은 장기의 껍질 부분입니다. 껍질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세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자란다는 얘기는 끝에 있는 상피세포 부분이 계속 자라는 거고, 여기에서 암이 생긴다는 얘기는 세포가 자라면서 안에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암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작위라는 얘기입니다. 무작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환경 요인도 있고 유전도 있지만 유전은 적고 무작위로 암이 생긴다 라는 얘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재수가 없어서 암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절주, 금연, 운동. 답이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한테 암이 발생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건 농담이고요. 앞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팩타지요. 여기야 문제는 암 요인의 68% 이상이 무작위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위.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9988234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죠. 이거는 우리 연말에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건배사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죠? 우리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무슨 뜻입니까? 2, 3일 만에 죽어버리자. 이게 건배사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보면은 쭉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 만에 팍 죽자. 이게 인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꿈입니다. 네. 이 지미 카터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이 법칙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군요. 이 지미 카터가 사용한 이 신약 중에 하나는 3세대 면역 항암제인데요. 3세대 면역 항암제의 경우 이 키트로다라는 머크에서 나온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주사 한 개의 매출이 약 6.5조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현대 소나타 매출의 총 3 내지 4배가 되고,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게 되죠. 치명적인 약점인 이유는 이 일회성 치료이고 일부 암에만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암 세포의 이 부분을 블락킹을 하게 되면은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말이 있죠. 슬픔 원한이 뭐에 사무친다. 뭐에 사무칠까요? 슬픔 원한이 뭐에 사무칠까요? 슬픔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죠. 우리 암과 면역 기억을 보게 되면은 이 암의 경우 이러한 이 기억이 거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이암의 경우는 이렇게 폐에서 다른 렁이나 다른 본에 이전하게 되는데, 이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피부 세포, 그러니까 폐암의 경우 정상 세포와 환자 암 세포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읽어가지고 DNA가 변이된 부분을 찾아낸 후에 변이 부분만을 주사로 만들어서 본인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재발과 전이를 막는 그러한 개인 항암 주사가 나오게 됐죠. 이게 예방 백신을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합성 생물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DNA 기술은
분석과 합성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토작물 유전자 가위까지 나오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DNA 분석과 합성 기술의 덕분으로 이제는 대장균에서 휘발유도 만들고 이제 크롤라에서 디젤유도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이런 플라스틱 분해를 할 수 있는 나방을 발견한 것이 2019년인데요. 따라서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유전자라든가 그 효소를 옮기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를 이용한 또 하나의 방법은 작물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하는 토마토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뒤에 이런 나뭇잎에 유전자를 정밀 편집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게 되죠. 이게 미래 트렌드입니다. 고령화 사회, 지구 온난화, 삶의 질 향상, 세계화, 융합을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은 인간 욕구 만족과 청정 지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 헬스 분야다. 그리고 이 설명드린 내용은 바이오 정보, 빅데이터와 AI가 바이오 정보를 설명을 드렸고요. 개인 맞춤형 암백신, 에너지, 식량 분야에 이 바이오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기술은 건강 장수와 청정 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에게 라투핏 핏 아이들도 라투핏 핏 우리 가족 라투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핏 라투핏 종근당 건강. 당신이 밀려오는 두통을 참고 있을 때 당신의 친구들은 밀려오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다. 두통? 참으면 당신만 손해. 참지 말고 즐겨라. 펜잘.